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최대한 조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시켜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한일 관계, 일본 와세다 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연구과 이종원 교수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요. 북한은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각계각층 인사를 동원해서 연일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일본 와세다 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연구과 이종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요. 첫 한일 정상회담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의 의미 네. 어떻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글쎄 의미는 굉장히 크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아베 총리가 두 번째 정권에 두 분 다 취임한 이후에 처음 대면한 자리고 그리고 또 한 3년 이상 공백이 있었던 한일 관계, 외교 관계 이걸 수복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개선의 계기가 되는지 하는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의제에 대해서는 좀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리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의제였던 이 위안부 문제 여기에 대해서 네. 협의를 가속화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진전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워낙 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아베 총리가 상당히 좀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문제 그 자체의 존재를 거의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언급도 잘 안 했어요. 간접적인 언급밖에 위안부라는 말도 잘 안 쓰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던 것은 워낙은 그 연내에 올해 안에 해결하자는 것을 명시하자는 요구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동의를 안 했지만 일단 위안부 문제라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것도 또 시급히 조속히 해결한다 하는 면에 동의했다는 면은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베 정부의 기존 입장에 비하면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본에서는요. 오늘 회담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 이 회담을 앞두고는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렇게 국내에는 전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이쪽에 지금 상당히 좀 경계하는 느낌도 있고 해서 회담 전에는 약간 좀 일본 미디어들도 좀 비관적인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베 총리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그 문제에 관해서 전향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또 이 한일 정상회담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본이 관심 가지고 있던 문제 같은 것도 포괄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고 하니까 현재 그 미디어나 이쪽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약간 좀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인 평가라고 할까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는요. 회담 시작 전에는 불과 한 30분 정도 만날 것이다. 또 국내 언론에는 이게 산무회담 그래서 오찬도 없고 공동성명도 없고 공동기자회견도 없고 이렇게 알려졌었는데요. 이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1시간 정도 단독회담을 했고요. 확대 정상회의까지 1시간 40분 정도 회담이 이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밀렸던 한일 간의 의제들이 좀 많이 논의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심도 있는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상보다는 시간도 많이 길어졌고 한 면도 있어서 아마 특히 그 두 정상 사이에서 좀 깊은 논의를 하는 것이 워낙 필요했는데 이번에 아마 그 부분이 된 것도 일본 내에서도 그 부분을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거의 의미 있는 대화도 잘 없었는데 입장이 많이 다르지만 좀 깊은 토론을 했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같은 거에 관해서는 좀 해결이라는
타결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해서 그런 면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회담 시간도 당초에 작았지만은 물론 한중 정상회담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 뭐 그야말로 오찬도 없고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한중 정상회담에 비교하면 한일 관계 정상회담이 약간 좀 쌀쌀한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워낙 현안이 많고 하니까 그런 면은 있지만 예상보다는 조금 더 양쪽 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좀 전에 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래도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만 이 앞으로 협의 채널도 미지수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시한도 아직은 못 박혀 있지 않고 가장 큰 쟁점인데 이 입장 차이가 향후에 좀 좁혀지거나 타결로 가게 될 것으로 보세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일본 내에서도 특히 아베 총리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그 우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양쪽 발표를 이렇게 보면 특히 일본 쪽에서는 이 위안부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만약에 어떤 일본이 이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해결이 돼야 된다 하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또 하나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이런 데서 소녀상이 점점 늘어나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하고 연계시키면서 제기를 한 것 같으니까 아마 그거를 최종적인 타결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양쪽 입장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좁혀나가는지 하는 게 아마 양쪽에서 이제부터는 정치 외교가 상당히 현명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구체적인 언급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일본의 자위대 문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의제로 꼽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좀 흘러갔을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그건 아직 뭐 양쪽 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시사하는 발언들도 잘 없는데 아마 저 개인 생각으로는 정상 차원에서는 이거 상당히 좀 미묘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그 이 방위 강요 이쪽 우리 국방부 장관하고 이쪽에 방위상하고 사이에서도 얘기가 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정상 차원에서는 약간의 언급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원칙적인 어떤 깊은 토론이 있었는지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뭐 깊은 토론은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앞으로 이 방위 당국 사이에서도 더 좁혀나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정상 차원에서는 그렇게 깊은 얘기는 좀 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제는 방위 당국에게 이제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요, 이 TPP 여기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데 일본이 협력한다 이런 표현은 나왔는데요. 이 TPP에 우리나라의 가입 앞으로 좀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나오니까 원칙적으로 예컨대 미국과 일본이 이 한국의 가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한다 하는 선에 발언들이 전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에서도 나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문제가 순탄하게 된다고는 조금 비교 어렵고요. 그냥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이제 그야말로 경제 이야기니까 훨씬 더 구체적인 요구 조건들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이번에 아마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측 입장에서도 이 TPP 문제, TPP에 우리가 가입하는 문제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면에서 이제 일단 일본의 지지를 딱 원칙적으로 획득을 했다 할 평가가 되는데 그건 아마 일본에서도 또 역으로 한중일 FTA나 이 RCEP, 그래서 동아시아 경제 연계 협정 이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심하고 겹치면서 양쪽의 이익을 반영하는 선에서 협조하기로 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요구 조건이 있을 것이다. 자, 이 한중일 경제 블록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경제 블록은 아마 타당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한중일이 보다 큰 일종의 경제권을 이루는 그런 거는 움직임은 이때까지도 논의가 되어 왔었지만은 좀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네, 일종의 그 일본으로서도 지금 TPP로 해서 미국과의 어떤 경제권은 실행할 토대를 만들었지만 아직 네. 한국, 중국하고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나 중국으로 보면 이제 특히 한국 경우에는 TPP에서 소외되는 것이 약간 불이익이 아니냐 네.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일 양국의 이익이 그 면에서는 예. 저는 겹쳤다 그렇게 봅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의 정례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참 힘들게 첫 물꼬가 트였는데요. 앞으로 한일 관계 간단하게 전망해 주시죠. 네, 아마 그 한일 정상회담이 정리화된 건 아니고 이제 한중일 이 3국 네. 정상회담을 이전과 같이 정리화한다는 건 이 합의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부터 한일 정상회담도 여러 가지 다자틀을 이용을 하면서 더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장 큰 현안인 위안부 문제는 계속 협의하자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무차원 국장급의 협의를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 하는 게 아마 올해 말까지 네. 과제일 것 같고 그것이 클리어가 되면은 저는 한일 간에는 그야말로 지금 남북 문제도 그렇고 이 진전될 조짐이 있고 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 북한 문제를 놓고선도 한중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경제뿐만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아마 조금씩 기능적인 부분도 포함을 해서 협력을 확대하면서 관계 개선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네. 그 토대가 이번에 좀 마련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일본 와세다 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연구과의 이종원 교수였습니다.